안녕하세요, 오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튜토리얼에 이어서 아키캐드를 BIM에서 활용하는 팁과 노하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서는 우리가 아키캐드, 즉 BIM에서의 도면의 일원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죠. 즉 평면, 인면, 단면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다른 요소에서도 같이 변경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BIM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3D 오브젝트들, 즉 지금 이 벽은 우리가 흔히 2D상에서 그렸던 해치가 아니라 3D 오브젝트죠. 즉 이 3D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 뭐 예를 들면 계획 설계, 허가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 뭐 마케팅용,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면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2D였었다면 어떤 마케팅용은 이렇게 벽을 단순하게 표현해야 되고, 실시 설계에서는 이렇게 벽을 조금 더 정말 시공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 되고, 계획 설계에서는 더욱 단순하게 표현해야 돼야 되고 할 텐데요. 자, 그럴 때마다 이것을 옆에 복사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 용량도 너무 커지고 BIM이라는 목적에 맞지도 않겠죠. 자, 그래서 BIM에서 중요한 것은 이 3D 오브젝트들, 그리고 복사하지 않고 하나의 세팅을 가지고 그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면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계획 설계, 그다음에 건축 허가, 실시 설계, 마케팅용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나누어서 세팅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획 설계 보시면, 먼저 가장 단순하게 명역에 있어서도 실의 이름과 크기, 그리고 벽도 가장 단순하게, 창문도 굳이 필요 없죠. 창문에 창문 여기 이중창이 들어갈지 삼중창이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개구부만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3D 오브젝트, 똑같은 3D 상태를 가지고 2D에서 저는 평면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 허가서에서는 적어도 실의 이름과 면적이 필요하겠고, 대략적인 어떤 가구 배치들이 필요하겠죠. 더불어 이것이 어떤 재료로 어떠한 구조재인지, 예를 들면 이게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뭐 조적인지, 이런 목조인지,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벽의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2D상에서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실시설계로 넘어가게 되면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지금 창문을 보시면, 자, 허가 도면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창문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실시설계에서는 창문이 더욱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런 영역의 경우에도 단순히 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재료들, 그다음에 뭐 벽의 재료, 천장의 재료, 그다음에 이 높이, 레벨,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케팅용으로 가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 계획 설계와 유사하지만 그래도 창문의 형태는 보여줄 수 있겠고, 이렇게 색감도 넣어질 수 있겠고. 자, 이것이 지금 전혀 각 평면마다 다른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따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쉽게 지금 보시면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하나의 영역 오브젝트이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음, 이렇게 축적에 맞게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계획 설계는 1대 100, 건축 허가도 1대 100, 실시 설계는 1대 50, 마케팅용은 1대 200의 축적을 세팅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마케팅용은 1대 200으로 해놨고, 모델뷰 마케팅용으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모델 뷰를 활용을 해서 세팅을 각각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 뷰 설정에서, 자, 마케팅용을 보시면 마케팅용에서는 단면 채우기가 설정이 되어 있죠. 즉 벽의 성질이, 벽의 그 재질이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단순히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계획 설계에서 가면 계획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건축 허가에 가면 다시 이것이 해제가 되어 있죠. 즉 이때에는 다시 벽의 성질이 보이는 거죠. 건축 허가 입단면에서도 마찬가지, 실시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 영역에 대한 세팅인데요. 마케팅용에서 보시면 배경 분류,
다음에 계획 설계에서는 채우기 없음. 단순하게 색 없이 뒤에 바탕 없이 내용만 표시해 주는 거죠. 건축 허가에서는 패턴 숨기기, 즉 사실상 실시 설계에서 저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영역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격자형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실시 설계 도면에서는 보여주고 건축 허가 도면에서는 숨긴 거죠. 그리고 계획 설계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단지 텍스트만 보여주게끔 세팅을 한 거고, 마케팅용에서는 마찬가지로 텍스트만 보여주지만 배경 분류, 즉 배경 색깔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이쁘게 보여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문도 보실까요? 마케팅용에서는 이렇게 세모난 계고부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시 설계에서는 아주 평범한 이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죠. 건축 허가에서와 건축 계획 설계에서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또 하나는 특징은 이 예를 들면 문의 이 계급의 크기입니다. 너비와 높이, 그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얼마만큼 띄어져서 시작을 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창의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실시 설계에서는 보여주게끔 세팅을 하고, 건축 허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여주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케팅용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면을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네 가지 각기 다른 완전히 다른 2D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키캐드가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문의 크기 아니면 이런 뭐 계구부의 크기, 창문의 위치, 문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을 때 건축 허가에서는 바뀌었는데 깜빡하고 이것을 마케팅용에서는 놓쳐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이것 또한 하나의 일원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바뀌면 이거는 모든 도면에서 같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보시나요? 문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바뀌어져 있죠. 자, 다시 바꾸면, 자, 돌아왔죠. 그럼 다시 모든 도면에서 이 문은 내가 바꾸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략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평면에 있어서 아키캐드의 도면의 일원화 혹은 하나의 3D 오브젝트를 다양한 2D 표현으로 활용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